그 시기는 워낙 대출이 좋았던 시기라서 내 돈 없이도 돈 번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따라한 분들이 20년, 21년에 지방에 막 5채 빌라 사고 생활력 숙박시설 사고 오피스텔 사고 이런 분들이 지금 파산하고 경매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가 안 돼 있고 자금이 부족하면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내 집 마련부터. 그 다음에 뭐 한 채 정도 더 사서 집값이 이게 올랐을 때 비싸게 파는 그런 전략을 하려면 종잣돈을 모아야 돼요. 종잣돈을. 자금을 모으면서 기다려라. 언제까지? 시장 상황이 네, 저는 2004년 정도부터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던 20대 시절에도 부동산이 엄청나게 오르던 시기였어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조금 더 길게 보면 2009년까지가 서울 수도권 집값의 대폭 등장이었거든요. 거의 10년 가까이. 그때 보면은 2004년도에 잠깐 부동산이 잠깐 꺾였다가 다시 또 올라갔는데 그때도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에 미친 상승장과 비슷했습니다. 집이 없었고 뭐 공급이 부족하다 아니면 뭐 토건사 건설사들의 뭐 담합이다 뭐 정부의 규제를 시장은 이길 수 없다 뭐 대출이 집값 올린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갖고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를 많이 갔어요. 지금은 잘 안 가시겠지만 부동산 124라든가 카페 다음 카페라든가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발달을 했죠. 그 시기에 판교 분양 개발이 있었어요. 집값 지금 3기 신도시처럼 야 집값 너무 많이 오르니까 분당 1기 신도시 뒤에 2기 신도시로 빨리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판교라는 거를 지어서 제2의 강남처럼 잘 만들어서 강남 수요를 흡수하자. 그래서 판교를 막 개발하고 분양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심심해서 갔더니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막 아침부터 그냥 버스 막 타고 막 차 와가지고 아줌마 아저씨들이 막 아비규환 속에 그 분양사무소에 막 서 있는 거 줄을 그리고 그 앞에 떴다방 떠가지고 막 프리미엄 받고 팔라 그러고 막 거기서 서로 뭐 이렇게 빨리 가겠다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길래 이렇게 이러지? 이게 뭔데 이렇게 그러나 하고 봤어요. 몇 년 지나니까 엄청 돈이 오르더라고요. 그 분양 받으신 분들이. 그리고 그때는 뭐 백분 토론이라든가 시사 프로그램들, PD 수첩 이런 데서 되게 토론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집값 어떻게 잡아야 되냐. 과거 우리 몇 년 전에 어떤 뭐 규제 이런 규제로 잡아야 된다. 분양가를 상한제해야 된다. 분양 원가 그거 사실 15년 전에 다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땐 처음 본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잡히나? 규제해도 안 잡히네.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급은 뭐 오래 걸리는 것 같네. 근데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맞고 갑자기 집값 막 내려갔다가 2009년에 또 반등했다가 그리고 2013년까지 또 쭉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상승장 때 돈을 많이 벌어본 분들도 많이 봤지만 그때 제야의 고수분들 그분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감옥 가신 분도 있고요. 소리 소문 없이 시장에서 사라지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는 규제도 지금보다 약하고 사람들이 경각심이 약하다 보니까 막 아파트 빌라 이런 거 막 200채 300채씩 사는 걸 자랑으로 여겼어요. 전세 끼고 200채 300채 막 사요. 어차피 전세금 오르니까 갭 내 돈 안 들어간다. 그랬던 사람들이 그때는 막 신으로 추앙을 받았다. 막 투자 고수. 내가 자산이 뭐 1억으로 뭐 5천으로 시작했는데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뭐 30억 벌었어. 내 지금 아파트랑 빌라 다 합치면 뭐 50억이야. 근데 이제 하락장 딱 2008년에 오고 나니까 빌라 지금처럼 안 팔리고 역전세 나서 전세 막 내려가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200채가 있는데 빌라 한 채당 2천만 원씩 전세금이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를 돌려줘야 되죠? 200채씩이면 2천만 원이면 그러면은 40억인가요? 그쵸? 그 낼 돈이 있을까? 그럼 500만 원씩만 내려가도 얼마죠? 그럼 10억이에요, 10억. 그쵸? 지금 10억과 그때 10억은 이게 완전 다른 돈입니다. 그때는 강남 아파트가 여러분 2013년도에 막 5억이면 샀으니까 엄청난 돈이었다. 그 텐인텐이란 카페가 있었어요. 10년 안에 10억 벌어서 파이어 하자. 지금은 10억으로 아파트 서울 중간 하나 사죠. 그때는 그게 평생 은퇴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투자로 돈 벌었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허상이었구나. 현금화하지 않고 개수만 늘리는 투자는
이렇게 좋은 시절이 끝나면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반대로 그때 상승장 끝물에 막 집 안 사고 어떻게 버텨내신 분들은 그 뒤에 또 좋은 기회를 잡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투자는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2016년, 15년 정도, 16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15년 정도부터 집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부터 저는 부동산 시장 되게 좋아졌다라고 느꼈거든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이 뭐 5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만큼 전세 가격을 막 강남이 한 75%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서울의 외곽권은 막 80%, 경기도 이런 데는 막 90%. 아파트 가격이 3억인데 전세가가 막 2억 6천.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서 한 16년 정도까지 되게 좋은 시절이었죠. 저는 그 기회를 그때 공부를 많이 해서 서울의 공급이 많지 않구나. 그 다음에 뉴타운이라는 그 새 아파트 짓는 사업들이 좌초가 많이 됐어요. 경기가 지금 같은 시기에 재개발 재건축 잘 못 가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새 아파트 공급이 되게 적어졌네. 뉴타운 한다고 막 난리였는데. 그다음에 용산 개발한다고 오세훈 시장님이 했었는데 그것도 빠그라지고,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되게 많지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겠지만 그거 지나면 되는 게 없겠구나. 그 다음에 가격은 되게 싸졌어. 그 다음에 부산이나 대구 이런 지방장은 그때 많이 올랐거든요.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거기 가격 보니까 서울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막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서 돈 번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서울이라고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2013년에도 돈이 없어서 기다렸다가 2015년에 결혼하면서 제 돈과 와이프 돈 합쳐서 뭐 제가 모은 돈 한 5천만 원, 와이프가 모은 돈 5천만 원 이렇게 합쳐서 1억을 자산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정부의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금리 한 2.1%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6천짜리 아파트를 내 돈 1억 하고 1억 한 6천 대출 받고 그렇게 살다가 1년 뒤에 보니까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2017년 시점에 17년 초 시점에 제 아파트 전세가 2억 5천이 됐어요. 제 아파트가 2억 6천에 샀는데 그러면 1천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럼 2억 5천에 전세를 주고 1천만 원은 여기 투자가 돼 있죠. 그럼 제 돈이 9천만 원인 거죠. 쓸 수 있는 돈이. 그걸 가지고 저는 서울역 근처에 있는 충정로역 2호선 근처에 있는 삼성 사이버빌리지라는 아파트를 5억 6천에 사게 됩니다. 5억 6천에 사고 여기에 또 대출 받았어요. 대출을 80%까지 해줬거든요. 그때는. 또 제가 뭐 한 4억 가까이 대출 받았어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도 한 8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도림 쪽에 남성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지금 한 35년 된 굉장히 낡은 아파트가 있는데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7천에 45만 원에 월세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와이프가 되게 싫어했죠. 막 바퀴벌레 나오고 이러니까. 거기 아파트에서 되게 작은 평수에서 살았는데 거기도 전세자금 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땐 규제가 없었어요. 지금과 달랐죠. 그래서 LTV 80%로 지금처럼 스트레스 DSR 이런 거 없어요. 소득 이런 거 안 봅니다. 별로. 대출 막 해줬어요. 금리도 싸요. 2%, 1.8%도 있었어요. 2%대 금리로 4억 가까이 주택담보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고 전세자금 대출도 80%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제 돈 1억을 가지고 대출 한 7억을 받아서 아파트 두 채를 사고 1년 정도는 주식도 1억 정도로 투자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레버지를 썼던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이거 영끌 아닌가요? 영끌? 영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 왜 할 수 있었냐면 지금이랑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높아, 정부 정책은 빚내서 집 사라고 해줘, 규제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막 경제 호황이야, 그 다음에 금리 너무 싸, 지방에서 돈 번 분들 선례를 봤어, 그분들이 돈 싸들고 서울 오고 있던 소문이 막 들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 새 아파트들이 나오는데 막 미분양 나거나 할인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강동구 이런 데는 막 30% 할인 분양했거든요. 은평구는 한 40%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들도 뭐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었죠. 그 정도로 좋았던 거예요,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올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다만 그렇게 시장 상황이 좋고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값이 제 예상과 달리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을 때 이 대출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백업 플랜들도 다 세워놨었어요. 제 노트에 보면 있습니다. 2년 뒤에 집값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와이프랑 저가 맞벌이였는데 둘 중 한 명이 혹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회사에서 잘리거나 너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둬서 1년 정도는 한 명이 쉰다고 가정했을 때 수입이 절반으로 들었을 때 이 대출이자 감당 가능한가? 까지 계산을 했었어요. 가능했어요. 그때는 금리가 워낙 싸서. 다만 그게 그렇게 되면은 한 채를 좀 파는 플랜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한 95% 확률로 폭등을 봐. 근데 이 5% 확률 낮은 확률을 무시하지 않고 그때 대비책도 세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익을 아파트로 제법 벌었습니다. 아주 많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100억 부자, 50억 부자 이런 거 절대 아니고 뭐 순자산으로 10억 정도 벌었다가 요즘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한 7억 5천? 한 4, 5년 사이에 8배 정도 불린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제가 전에 봤던 앞서 얘기했던 부동산 상승장 끝나고 개수만 늘리고 자산만 50억 부자네 하다가 망하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를 현금화 해가지고 현재는 서울에 아파트 하나 그리고 빌라 한 채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공격적으로 막 대출 받아서 저처럼 영끌하는 전략은 당연히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시장 변수가 저는 아까도 말했죠. 집값도 싸, 금리도 싸, 정부 정책도 빚내서 집 사래, 규제도 없어, 세계 경제도 좋아. 지금처럼 무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쵸? 다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다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이 없는 분들은 섣불리 투자를 하지 마시고 돈을 열심히 모으시는 겁니다.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2015년에 제가 모은 돈 5천, 와이프 돈 5천에서 1억의 종잣돈으로 이런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1억이 없었으면 1억이 없었으면 좀 더 적은 수익을 거뒀을 겁니다. 물론 그 시기는 워낙 대출이 좋았던 시기라서 내 돈 없이도 돈 번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그러니까 똑같이 10억을 벌었어도 저는 주택을, 아파트를 2채 사고 빌라 1채 사는 정도로 하면서 비과세로 팔면서 리스크가 되게 적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 같은 하락장에 급격하게 왔어도 예상과 달리 왔어도 저는 괜찮은 거야. 내가 2억 6천에 산 아파트 5억 천에 팔았어. 여기서 뭐 2억 5천 벌었어. 여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묶어놔가지고 금리가 오르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그냥 다달이 뭐 한 150만 원만 내가 갚을 능력만 돼. 그럼 이제 저는 집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팅이 됐으니까. 하락장 대응이. 근데 이걸 욕심내가지고 막 개수 늘렸던 분들은 지금 막 파산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차이가 뭐냐면 투자금이 적었던 분들은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1,000만 원 갭으로 아파트 막 2개, 3개, 4개 사고 빌라 시장 가면은 그때는 플러스 P라고 해서 빌라가 신축 가격이 잘 사람들이 어두운 걸 이용해서 2억 5천이 매매가인데 전세를 막 2억 6천, 7천에 맞출 수가 있었어요. 전세가 막 부족하고 막 전세 대란 온다는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그런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빌라 지금 뭐 남아돌잖아요. 그때는 빌라도 매매가도 막 올라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내 돈 하나 없어도 조금 나쁘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2억 5천에 사서 2억 7천에 전세 맞추면 2천만 원 생겼어요. 그럼 10개 사면 2억 생겼네. 그럼 그 2억 가지고 아파트 사고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버셨다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방법은 지나고 보니까 이분은 성공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시장이 언제 하락으로 갈지 정확히는 모른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규제는 더 생기고 집값은 비싸지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미국은 금리 인상하니까 실제로 2019년에 많은 제가 볼 때는 신뢰성 있는 전문가분들 중에 몇 분은 부동산 상승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신 분들 많았어요. 저는 동감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터지고 2021년까지 올랐잖아요. 대폭등. 너무 말 듣고 해서 내가 집 돈 못 벌었다고 하시는데, 코로나가 2020년에 안 터졌으면 19년이 고점이었을 가능성을 100%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세게 들어오고 있었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집값도 많이 올라와 있었고, 여기서 멈췄을 수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대출 막 많이 해주고 경제 살려야 되니까 저금리로 막 제로금리 하고 이러면서 또 임대산법이란 좀 실책도 하면서 집값이 또 대폭등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막 개수 많이 늘렸던 투자자분들이 생면연장을 하고 20년, 20년 돈을 더 벌어서 엄청난 부를 이룬 것이지, 위험한 투자란 말이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따라한 분들이 19년까지 번 사람들 얘기 듣고 20년, 21년에 지방에 막 5채 빌라 사고 지산 사고 생활력 숙박시설 사고 오피스텔 사고 이런 분들이 지금 파산하고 경매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안 돼 있고 자금이 부족하면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내 집 마련부터. 그 다음에 상황이 좋으면 뭐 한 채 정도 더 사서 집값이 이게 올랐을 때 좀 비싸게 파는 그런 전략을 하려면 종잣돈을 모아야 돼요. 종잣돈을. 돈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요. 단 서울에서도 6억 이하의 아파트는 저는 지금 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6억 이하의 아파트고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지역. 뭐 예를 들면 상계동, 중계동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런 지역들 아니면은 뭐 평촌, 역 주변도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뭐 이런 지역들 좋게 봐요. 저는. 근데 이게 인천은 다른 얘기입니다. 인천은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더 싸야 돼. 인천은 뭐 한 4억대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경우는 내 집 마련 지금도 괜찮아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저금리 대출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2%대 정책자금, 디딤돌 대출, 뭐 보금자리론 아니면 신생아 대출. 그런 분들은 내 집 마련이 괜찮지만 그 이상을 보시는 분들 혹은 집값이 좀 하락하길 기대해서 좀 싸게 잡고 싶다. 혹은 청약으로 좀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자금을 모으면서 기다려라. 언제까지? 시장 상황이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가격이 싸지거나 금리가 많이 내려와서 대출이 용이해서 금리 부담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출을 막 풀고 경기 부양을 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 하면서 뭔가 혜택을 줄 때까지 그때까지는 돈을 모으면 되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내 집 마련을 지금 생각하시거나, 그러니까 이 가장 근본적인 거는 왜 제가 6억 이하의 그 아파트, 경기도 포함입니다. 경기도 포함해서 서울 수도권의 6억 이하의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30% 정도 떨어진 가격이라면 사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건 상급지는 안 떨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런 중하급지는 30% 떨어진 데가 많단 말이에요. 가격이 고점 대비. 과거에 예로 봤을 때 IMF 때 마이너스 50% 순간적으로, 뭐 2008, 2009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한 40%, 보통 부동산 업계에서는 경험적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를 최대로 하락할 수 있는 선으로 봅니다. 입지가 거기가 이제 망하는 입지가 아닌 이상, 인구가 줄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공장이 없어지고 이런 지역이 아닌 이상은 한 마이너스 40%를 마지노선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0%면 한 1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강남 이런 데는 지금 뭐 90% 회복했으니까 95%니까 한 30%가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는 금액이 크죠. 근데 6억짜리에서 10% 더 하락한다. 그럼 6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나는 어차피 내 집이니까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폭은 작아. 몇 천에서 많아야 1억이야 내 아파트가. 그럼 뭘로 비교를 하는 거냐면, 내가 여기를 대출 이자를 내는 거랑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내는 돈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주비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6억짜리 아파트에 신혼부부라서 내 집을 살 수도 있어요. 월세로 살 수도 있어요. 전세로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 들러가는 아파트가 5천에 150이에요. 월세가. 그러면은 전세 금리 봤더니 5억, 한 4억, 내 돈 2억이고 4억 대출 받는데 뭐 금리가 3.5%다. 그러면 35만 원이니까 4억이면 한 135만 원 될 거거든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이 한 15만 원 싸네? 그럼 전세로 들어가시겠죠?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월세나 전세자금대출보다 싸다면 뭐가 이득일까요? 자가 마련을 하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어떨 때 자가 마련보다는 전세로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원금 이자가 전세자금대출 이자보다 싸요. 내가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월 100만 원만 내면 돼. 근데 내 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면 안 될 때는 언제일까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 근데 그건 고정금리로 하면 되거든요. 진짜 문제는 집값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을 때. 집값이 지금 이게 더 이득이긴 한데 월 지출로 보면 이게 이득인데 야 지금 뭐 경제 안 좋고 막 엄청나게 폭락 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뭐 최대 한 6천만 원 1억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2, 3억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밀어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미 나는 고점 대비 30%가 떨어졌어.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 투자자의 관점은 이 입지가 괜찮은 지역은 하락폭이 이제 10%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근데 만약에 집값이 상승으로 돌거나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폭은 30%가 있는 거예요. 전고점만 간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될 것 같다고 하셨죠. 지금 강남이나 잠실 이런 데 벌써 1년 만에 95%까지 갔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럼 유지될 수도 있지. 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랬죠. 유지되거나 서서히 이 상급지가 하락하거나. 그러면 나는 내 아파트 안 올라. 혹은 조금 떨어졌어. 한 3천만 원 떨어졌어. 근데 전세나 월세 사는 것보다 내가 내는 돈이 작잖아요. 그러면 이거 살다가 또 상승장하면 오르겠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확률이 뭐가 높을 것 같으세요? 지금 보실 때. 이 30% 떨어진 저렴해진 아파트가 2, 3억 더 막 마이너스 50%, 60%까지 폭락할 확률보다는 한 10%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지되거나 상승되면 난 무조건 좋은 거니까. 그렇죠? 무주택자는 돈 못 버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디딤돌 대출이 서울이 5억 원, 경기도가 아마 4억일 겁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이 서울이 6억 원, 그리고 지금 나온 신생아 특례 대출 이거는 6억까지거든요. 무주택자분들한테. 근데 금리가 되게 좋아요. 막 30년으로 해도 막 2%대 금리 나옵니다, 지금. 디딤돌 대출은 자녀가 없어도 5억 이하 아파트 살 때 2%대 금리 나와요. 그리고 이런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은 체증식 대출이라는 마법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 은행에서는 안 해줘요. 여러분이 은행 가시면 원리금 균등 분할 30년 동안 매달 내는 돈이 같은 거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그 다음에 원금 분할 처음에는 조금 많이 내다가 원금이 빨리 줄어들어서 뭐 이자가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만기일시 상환 뭐 이제 보통 전세자금 대출 때 2년 뒤에 한꺼번에 갚는 거 이자만 내다가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내고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이자 같이 내니까 비싸잖아요 보통. 근데 정부에서 해주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뭐 적격 대출,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것들은 체증식 대출이라고 해서 처음에 조금 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많이 갚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유리한 거거든요. 왜냐면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니까. 그래서 체증식 대출 30년 하시면 원리금 균등 분할로 한 120만 원 원금 이자 내는 게 한 처음 시작이 6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날 때마다 뭐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몇천 원씩 올라가요. 그래서 1년마다 한 2만 원 정도씩 한 달에 내는 돈이 올라가요. 처음엔 60만 원, 두 번째 때는 60만 2천 원, 그다음 1년 전에 62만 원. 근데 여러분의 임금이 월급이 물가 상승률을 맞춰서 그 정도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설령 최저임금 직업을 가지시도 최저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물가가치 하락을 이걸 감안하면 60만 원으로 30만 원 30년 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이자를 내는데 나는 체증식이라 원금을 되게 조금씩 갚아.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3%인데 이게 막 2.2%, 2.3%면 이게 이득인 거예요. 내는 돈이 전월세보다 더 적어져. 근데 내 집을 살 수가 있어. 근데 이 집은 이미 30% 이상 떨어져 있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사서 행복하게 살다가 집값이 오르면 좋고 안 오르면 어쨌든 요거 전월세보다 이자가 적으니까 좋고 떨어지면 열은 받겠지만 뭐 조금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6억 이하의 외곽권을 보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 정말 추천하고 또 피디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를 사야 되냐? 어디를 사야 되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6억 이하로 보면 참 많지가 않은데 나홀로는 일단 피해야 됩니다. 싸다고 입지 좋은 나홀로 아파트를 사지 말고 조금 외곽이더라도 500세대 이상 한 20년 이내 아파트를 사자. 재건축 재개발은 여러분이 초보는 투자할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뭐 지금 그 정도 아파트면은 청량리 쪽 외곽이라든가 동대문구 아니면은 저기 뭐 은평구는 당연히 있을 거고 강서구 일부, 금천구, 그다음에 강동 뭐 미사 정도도 잘하면 나올 수 있고요. 미사의 핵심지 말고 조금 외곽. 근데 미사는 새 아파트니까 좋아요. 아니면 뭐 관악구라든가 뭐 이런 데 나올 거거든요. 서대문구 일부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지역들 아파트들 중에 지하철역 걸어서 15분 이내 사시면 됩니다. 지하철역 걸어서 15분 이내. 근데 조금 더 투자 기회를 가져보자면 그 지하철이 2호선이거나 9호선이거나 1호선이면 더 좋습니다. 2호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강남, 광화, 시청, 그 다음에 이쪽 뭐 여의도 근처, 신도림 쪽, 이 3대 업무지구를 다 빙글빙글 돌고요. 1호선은 여의도하고 이제 광화문 시청을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 9호선은 강남이랑 여의도를 가요. 5호선은 광화문이랑 강동구 쪽, 잠실 쪽, 뭐 그쪽을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형이 되게 좋아요, 이 지하철들이. 그래서 이 지하철 거리 15분 거리 이내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20년 이하 아파트 중에 6억 이하다. 6억 이하의 기준이 누군가한테는 33평이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24평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24평 6억 이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20평, 18평 이런 건 안 돼. 조그만 거. 3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거. 24평이나 33평이 6억 이하면 이런 조건이 만족한다면 사도 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GTX역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여기 뭐 근처에 재건축 재개발되는 아파트가 있다거나 뭐 공원이 생긴다거나 이런 호재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근데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이런 조건으로 사셔도 되게 좋습니다.